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6년 만에 2달러를 돌파한 리플이 조만간 5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를 암호화폐 차례에 임명할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현재 시간 29일 테슬라의 주가가 3.7% 급등했습니다. AI와 자율주행 기술의 힘으로 시장 가치가 향후 2년 내 1조 달러가량 더 커질 것이라는 웨드부시 증권의 보고서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양대지수가 올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나란히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최장 기간의 하락세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국과의 관계 개선으로 여행주가 재조명을 받으면서 하나투어의 매각 작업이 순항하고 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하나투어의 기업 가치는 2조 원에서 3조 원 안팎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2일 월요일 이 실전 매매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휴장을 마치고 돌아온 뉴욕 증시 11월의 마지막 거래일을 일제히 동반 강세로 장식을 해줬는데요. 이날은 블랙 프라이데이라 장이 일찍 닫혔음에도 불구하고 다우와 S&P 500 지수는 종가 기준으로 또다시 신고가를 써줬습니다. 엔비디아가 2% 이상 올라가는 등 좀 반도체주의 공이 큰 하루였는데요. 현재 시간으로 이르면 오늘이죠. 이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반도체 추가 수출 규제안이 발표가 될 가운데 규제 수위가 예상보다 좀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다시 한번 반도체주에 매기를 쏠리게 만들었고요. 또 국채 수익률이 4.18%로 다소 좀 진정되면서 다시 한번 좀 증시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여기에 우리 시장에서는요, 이 트럼프 당선인이 토큰화를 통한 금융시장 혁신을 추진할 예정인 가운데 또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할 것이란 개정안에 동의하게 되면서 오늘 STO 관련주들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또 여기에 미중 갈등이 기존의 관세 전쟁에서 이번에는 공급망 전쟁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들어온 2차 전지, 리튬주들 이것 때문에 현재 강세 보이고 있고요. 또 게임 퍼블리셔 네오리진 이 개별주 호재로 인해서 게임주들까지 동반 강세 보이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은 현재 97,000달러 선에서 횡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어떤 친구가 좀 부각을 받고 있냐면요. 이 시총 4위 리플이요. 지난밤 14% 가까이 크게 급등하게 되면서 지금 이 시간 가상자산 테마 여전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럼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이 어떻게 과연 오늘 출발을 하고 있을지 12월의 첫 거래일 현재 시장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발 무역 분쟁에 경기 둔화 우려까지 겹치게 되면서 전거래일 아쉽게도 2% 가까이 하락 마감했던 코스피 시장. 오늘은 0.53% 상승불 켜주고 있지만요. 전거래일의 낙폭을 되돌리기에는 다소 조금 모자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2468선 여전히 2460선에 머무르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한 달간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를 보인 건 단 3거래일 뿐이었다는 점 알고 계실까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여전히 매도 공세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도 나란히 매물 팔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바로 보도록 하시죠. 이 전거래일 2% 이상 강하게 내렸던 코스닥, 이 알테오전이 또다시 7% 가까이 급락한 영향이 컸는데요. 오늘은 약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현재 보합권에서 등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678선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해야겠죠. 지금 이 시각 코스닥. 현재 이 외국인과 기관이 나란히 매물 담아내고 있고요. 다행히도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 외국인이 전거래일 대비 매수 우위로 돌아선 모습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양시장이 계속해서 이 보합권에서 이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이 방금 다시 한번 빨간불 켜면서 힘을 좀 내주고 있네요. 12월의 첫 거래일 빨간불로 과연 장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을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바로 마리화나 관련주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늘입니다. 이 미국에서 대마 규제 완화 관련 공청회가 열릴 계획인데요. 미국 법무부 산하의 마약 단속국이 현재 1급 규제 약물로 분류되고 있는 대마, 이 마리화나를 3급으로 하향 조정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이 마리화나 관련주들 다들 빨간불 켜면서 많은 기대감 모아주고 있는데요. 과연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이 오늘의 주인공이 될지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일단 미국장은 뭐 눈 감고도 맞히겠어요. 너무 강하죠. 제가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계속 일관적으로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냥 좋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미국은 그냥 강해요. 근데 우리나라가 안 따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일단 돈들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매매적인 관점으로만 보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공매도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그러면 여러 가지 몇 번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장기 투자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장은 달라요. 그래서 미국 시장은 계속 고가를 돌파를 하는데 자 12월 달 장도 미국장은 강세가 예상이 됩니다. 산타랠리예요. 미국장 올라가는데 한국 시장 안 올라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올라가기가 좀 그래. 우리가 좀 올라가기가 부담스러워. 미국은 안 그런다 그랬죠. 미국은 한국이 망하든 말든 걔네들은 그냥 자기네들대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가상화폐 관련주들 잘 가죠. 리플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한 달도 안 됐어요. 200% 넘게 올라갔습니다. 나머지들도 200% 넘게 갔어요. 우리나라 주식은 200%요? 20% 안 빠졌으면 다행이죠. 그러니까 지금 저쪽이 너무 강하게 돈들이 글로 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 돈들이 안 몰리니까 어때요? 재미가 없죠. 참 안타까운데 근데 이런 비슷한 현상들이 아예 없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3개월, 6개월 정도만 있었지 이렇게 1년 넘도록 있었던 적은 처음이라 저도 참 답답하긴 한데 자,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장은 뭐 눈 감고도 앞으로 저 내일도 맞힐 수 있어요. 얘네들 급락 없습니다. 계속 넘어가요. 계속 넘어가는데 우리나라는 안 넘어가요. 이따가도 미국 주식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미국 주식들 시가총액 큰 애들 이제 슬슬 또 다시 신고점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좋아요, 미국장은. 다우존스 신고가 돌파가 됐고 뭐 내려 못 돼요. 다시 올라가면 되죠, 그렇죠? 얘네들은 내려왔다가 또 올라갈 시장이고 나스닥도 마찬가지. 돌파가 될 거고요, 산타랠리 나올 거고요. 한국 시장이 떨어지는 말든 얘네들은 계속 올라갑니다. 우리나라가 안 따라가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동안 20년 넘도록 미국장이 저렇게 강하게 움직이면 항상 따라갔었는데 안 따라갑니다. 뭐 장점은 뭐 계속 안 좋은 얘기만 하면 좀 그러니까 장점은 우리나라 장 볼게요. 우리나라 장점은 이 땅굴을 파고 계속 내려가지는 않아요. 그냥 안 가는 것뿐이죠. 안 가는 것뿐. 그래서 보면은 테마주들은 잘 갑니다. 오늘 가상화폐, 그다음에 토큰 증권 발행 관련주, STO라 그러죠. 이쪽 관련주. 그다음에 드론 관련주, 그다음에 양자 암호 이런 쪽들이 강한데 그런 쪽들이 발언이 나오고 뉴스가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냥 낙폭과대에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있으면 올라가진 않더라도 깨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이시언 시스템이 제가 이제 드론 관련주 쪽 플러스 가상화폐 관련주 쪽으로 추천을 하려다가 11월 11일인가 그럴 거예요. 그때에서 얘 대신에 그냥 퍼스텍을 준 거거든요. 퍼스텍이 좀 더 흔들리는 게 좀 덜할 것 같아서. 근데 얘는 지금 엄청 잘 가죠. 그러니까 오늘 드론주도 잘 가고요. 가상화폐 관련주가 워낙 강하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치는데 그러니까 얘도 바닥에 있을 때 이렇게 바닥에 있을 때 건드려 놓으면 뉴스가 나오면 이렇게 가는 거고 뉴스가 안 나와도 안 간다 뿐이죠. 그냥 이렇게 바닥에 있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바닥에서 저점을 계속 깨면서 하염없이 이런 식으로 빠지는 흐름들은 지금은 멈췄습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흐름들은 멈췄어요. 하다못해 카카오, 네이버도 계속 떨어지다가 더 이상은 안 떨어져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뭐 계속 떨어지진 않아요. 다른 애들도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의 장점은 더 이상은 잘 안 떨어진다. 단점은 뉴스가 나오는 것들만 움직이더라. 양자암호, 가상화폐, STO, 뭐 드론 이렇게 이슈가 나오는 것들만 움직이는데 이따가 이제 폐역 종목으로 마리아나 관련주를 가지고 나온 것도 이미 지난주에 뉴스들이 있었지만 일단 내각을 달성을 하고 나서 내각을 하고 거기에 사람을 뽑아서 뭘 하는데 미국에서 그게 굉장히 그 소유만 해도 가지고만 있어도 이게 금지 약물로 됐었는데 그거를 약간 좀 처벌이 아니죠. 그거를 그 목록에서 조금 완화하는
그런 정책으로 간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아나님도 얘기했듯이 그런 이슈가 이번 주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따가 어떤 종목인지 한번 잘 보시고, 그러니까 바닥에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제이시어 시스템처럼 바닥에 있다가 뉴스가 나오면 가는 거고, 뉴스가 안 나와도 더 이상은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낙폭과대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지금은 물타기 내지는 추가 매수를 해도 좋은. 왜냐면은 더 이상은 잘 안 떨어지니까. 미국은 신고가를 계속 갈 겁니다. 제일 좋은 건 미국 주식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우리나라 주식 탈출하고 싶어도 왜 못 탈출해요? 손실들이 기본 1, 20%는 기본이고 많이 깨진 것들은 3, 40%가 넘어가기 때문에 다들 이거 팔아서 미국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종목들이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물타기를 해서 단가를 낮춰서 이번에 확 들어주면, 이번에 산타랠리 미국 나올 거거든요. 산타랠리 미국 나오면 우리나라 언제부터 쫓아 올라가죠. 그럼 40% 마이너스인데 물타기 갖고 마이너스 10% 안쪽으로 줄이던 수익으로 바뀌어버리게 되면 그때 팔아서 미국으로 가면 되죠. 그렇죠? 그렇게 하시라고. 일단은 바닥에 있는 것들 지금은 추가 매수의 기회고 신규 매수도 단타는 됩니다. 우리나라 장이 약해서 그렇지 미국 장이 예전에 저렇게 올라갔을 때 키 맞추기 흐름 나왔으면 사실은 이 정도 이렇게 약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래도 뭐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움직이니까 일단 뉴스에 집중을 하시면서 급등할 때 쫓아가면 항상 물 먹습니다. 급등할 때 쫓아가는 게 바닥에 있는 것들이 뉴스가 나오면 매도 타이밍을 노리는 그런 장세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미국 시장은 여전히 열심히 이 산타 랠리를 이어가고 있지만 오늘 시장은 우리 시장은 여전히 좀 테마 장세가 도드라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미국에서 현지 시간으로 마리화나 규제 관련 공청회 이외에도 이 사이버 먼데이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의 온라인판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은데요. 이 관련주들 아마존, 화장품, 또 가전, 전자결제 등 관련주들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종목에 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실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종목 상담 오늘도 열심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화면 하단을 참고하셔서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세 가지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면서요. 또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이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 바라고요. 또 마지막으로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 당사의 브랜드니까요. 최근 이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 저희 반드시 유의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장이 마리화나 관련주 주인공은 누굴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오늘 장 표적 종목 우리바이오 나와줬네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할게요. 현재 우리바이오 주가 흐름 바로 챙겨볼까요? 우리바이오입니다. 지금 이 시각 보합권에서 딱 정확하게 머무르고 있고요. 3,1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아직까지는 좀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전문가님. 오늘 우리바이오 다시 한번 모멘텀에 힘입어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다고 그랬죠. 트럼프가 합법화 얘기를 했었고 최근에서도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슈가 또 나올 거예요. 근데 주가가 너무 좋게 바닥에 있어요. 앞에 거래량이 엄청나게 실렸는데. 그러니까 제이시언 시스템도 이슈가 터지니까 바닥에서 들어 올리죠. 그러니까 뉴스로 간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앞에서 거래를 실었던 그 세력들이 있습니다. 걔네들이 매집을 해놓고 뉴스가 나올 때까지 꿍하고 있다가 가상화폐가 저렇게 급등을 하니까 일제히 시세를 올리면서 개인들이 따라 들어오게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나도 똑같아요. 마리아나도 앞에 거래가 실려 있고 완전 바닥에서 더 이상 이제 잘 떨어지지 않는 자리고, 그리고 트럼프가 분명히 4년 안에 뭔가 얘기가 나오겠죠. 또 한 번만 얘기 나오겠습니까? 여러 번 나오겠죠. 왜냐하면 공화당인 트럼프는 항상 정통적으로 약가격은 인상을 해서 기업들한테 좋게끔 여태까지 그래왔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공화당이 당선이 되게 되면 제약주들은 호재다라는 얘기가 과거서부터 있었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화나를 더욱더 풀어가지고 뭐 일단 좋은 쪽으로 보면 신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원래는 무슨 뭐 기호식품으로 해서 일단 인기 투표를 받기 위해서 뭐 그랬다 그러는데 사실 뭐 내면에서는 이제 그거를 좀 완화를 많이 해놓으면 부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제약회사들은
무지막지하게 많이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이면도 있다지만 어쨌든 이러쿵 저러쿵 얘기는 나올 거란 얘기입니다. 좋은 얘기가. 그래서 오늘 이번 주, 그러니까 오늘 밤에 나올 수도 있고 일단은 당연히 마리화나 합법화 기대감에 대해서 지금 기사도 합법화 되지 않겠어요? 민주당도 기존에 동의를 했었던 부분이었고 원래 해리스 관련주였잖아요. 뭐 공화당도 지금 트럼프가 오케이 했고 그러면 무조건 되겠죠. 근데 주가는 완전 바닥에 있고 근데 이거를 어떤 형태와 어떤 모습으로 어디까지 풀어줄 거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가지고 가는 것 같은데 일단 기사가 나오고 뉴스가 나오면 요즘에는 종목들이 잘 움직이니까 일단 바닥에 있는 종목 우리바이오 가격 전략은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바이오 아직까지는 좀 바닥 패턴 보이고 있는 종목인데요. 잠시 후에 오늘의 매수가 공개할 거고요. 가장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들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네, 지난주 표적 종목 현재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11월 25일 하나마이크론 1,190원 선에 말씀 주셨는데요. 2.8%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요. 26일 오성 첨단 소재 1,452원 1.1%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7일과 28일 퍼스텍 각각 3,300원 그리고 3,220원 선에 만나봤는데 0.7%의 상승률 그리고 0.6%의 상승률 기록했고요. 마지막으로 29일 퀀타 매트릭스 6,700원 아쉽게도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지난주 상황 다 같이 만나보고 왔는데요. 가장 먼저 이 퀀타 매트릭스 이번 주에서는 또 12월에서는 어떻게 한번 전략 세워볼지 알아봐야겠죠. 그 다음으로 우리바이오 오늘 장에서의 매수가 과연 어떻게 될지 지금 바로 보시죠. 자, 우리바이오 전에 일단 퀀타 매트릭스라는 종목을 지난주에 드렸었는데요. 이게 이제 레캔비 관련주여 가지고 12월 달서부터 이제 레캔비가 들어온다 그랬죠.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차트는 굉장히 바닥에 있고요. 뭐는 괜찮은데 이제 6,700원을 얘기했을 거예요. 좀 더 내려오면 뭐 다시 내려올 때 다시 추천할 테니까 지금 이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들 거래 실려 있는 종목들이 잘 튑니다. 그러니까 앞에 거래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매수 가격은 안 들어왔지만 잘 노려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하여튼 바닥 종목들은 안 빠져요. 크게 손실이 없습니다. 오히려 바닥에 있다가 어떻게 돼요? 제이시언 시스템 때문에 처럼 팍 하고 튀는 경우들이 나오니까 그냥 바닥주들은 뉴스를 기다리면서 저점 매수하는 데에서는 뭐 나쁘지 않은 장세인 것 같아요. 일단 미국이 계속 신고가를 가고 있으니까 자 그렇고 자 급등명중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자 샤페론부터 갈게요. 자 샤페론 자 9월 3일 날에 드렸던 종목 샤페론. 자, 지금도 조정을 이쁘게 받고 있네요. 고점에 산 사람들은 아주 죽겠다 싶겠지만 그래서 고점에 떠 있는 종목들을 잘못 사게 되면 35% 마이너스에 지금 한 달도 안 빠졌죠? 석 달은 빠져야 됩니다. 물론 석 달 무조건 계속 빠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올라간 기간만큼 떨어진다 생각하면 그걸 동기간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시장이 강할 때는 동기간으로 빠지지 않아요. 그 절반 정도만 보면 됩니다. 근데 지금 장이 강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많이 올라갔고 168% 올라갔으니까 더 기다려야 돼요. 일단 3,000원 내려올 때까지 일단은 기다려 보시고 일단 가격 조정을 볼 때는 3,000원 정도면 그 이하면 적당하다 보는데 기간적으로는 좀 빨라요. 장이 지금 되게 강하면 적당하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지수가 3,000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한 달은 더 기다려야 될 겁니다. 자, 말씀을 좀 드린 거고 자, 다음은 퍼스텍. 자, 퍼스텍 안 깨지죠? 지난주 시장 막 흔들리고 막 저점이 깨질 것처럼 막 무섭게 막 흔들리고 막 그랬지만 퍼스텍은 하나도 안 빠지고 오히려 플러스로 돌아섰고 지금 드론 관련주들이 다시 움직이니까 이쪽으로 올라가겠죠, 이쪽으로.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박스권 저점에 있거나 아니면 아예 바닥에 있거나 근데 얘는 아예 바닥은 아닌데 아예 바닥에 있거나 이런 식으로 아예 바닥에 있거나 박스권 저점에 있거나 특히 앞에 거래가 실려 있는 애들은 웬만하면 지금 같은 산타랠리가 나오는 미국 장세에 맞춰서 미국은 폭등을 하는 거 걔는 계속 좋은 거고 우리나라는 걔네를 보면서 급락이 없는 거고요. 급락은 없는데 일부 종목들은 가잖아요. 그러니까 2,000개, 그러니까 코스피, 코스닥 1,500개, 1,500개, 3,000개 중에 그래도 300개는 가요. 10%는 갑니다. 나머지
2,700개가 안 가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주식 다들 싫어가지고 다른 쪽으로 다 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깨지는 전략을 선택하면 돼요. 깨지는 전략은 떠 있는 것들을 공략하면 깨지고요. 바닥에 있는 것들을 공략하면 깨지진 않아요. 안 올라가서 그렇지. 그런데 이따금씩 뉴스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팍 튑니다. 그러니까 드론 같은 경우도 머스크가 계속 그쪽을 뭐 F-35기보다는 이걸 해야 된다 저걸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자꾸 나오니까 근데 뭐 올라가겠죠. 그리고 자율주행이라는 부분도 드론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머스크가 공동 대통령으로 있는 이 상황에서는 저건 또 갈 수밖에 없으니까 가상화폐만 가는 게 아니에요. 가상화폐 다음으로 이제 드론도 쫓아갈 수 있으니까 만약에 샀다면 최근 시장에 이거만큼 힘이 안 드는 종목이 없죠. 다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그나마 마음이 좀 편안한, 그러니까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편안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관련된, 그다음에 머스크 관련된 뭐가 엮여 있는 종목들은 그래도 지금은 비밀 언덕이라 그러죠. 뭔가 지지대가 있으니까 그런 게 조금 더 여러분들이 가져가기에 편할 겁니다. 뉴스가 나오거든요. 뉴스가 나오면 확 움직이니까. 자, 다음은 오성첨단 소재. 자, 이전에서도 바닥에 있을 때 공략을 해서 큰 수익을 줬던 종목입니다. 근데 지금 너무 많이 빠졌죠. 자, 마리아나 이슈가 나올 겁니다. 얘도 바닥 권역에 있으니까 갖고 있어도 되고요. 신규 매수도 돼요. 앞에 거래량들이 어마어마하게 실려 있는 저는 이걸 믿습니다. 다른 건 안 믿어요. 거래량 그리고 바닥에 있는 거. 갈 때가 되면 간다. 그래서 이렇게 반역이 바닥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어차피 상장 폐지도 안 당해요. 증거금 100%짜리 종목이나 상장 폐지 당하는 거지. 이건 상장 폐지 당할 위험도 없는 종목이니까 바닥에서 이쪽으로 올라갈 리밖에 없는 거예요. 크게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가 매수도 되고 뭐 신규 매수도 되고 보유하셔도 되고 가지고 있다 보면은 튈 때가 되면 튑니다. 자, 그리고 오성첨단 계속 얘기해드렸고, 자, 우리바이오 얘도 이제 마리아나 관련주 쪽인데 오늘 뭔가 이슈가 있을 예정이고, 뭐 오늘뿐만 아니라 이번 주, 뭐 다음 주, 뭐 계속 트럼프 정부가 계속 뭔가 정책을 계속 발표를 하고 뭔가 얘기가 나오면 관련주들이 계속 움직이게 되겠죠. 그러면 마리아나도 트럼프 관련주니까 얘도 움직일 거고요. 자, 지금 현재 가격, 자 3,100원대에서 매수가 됩니다. 지금 시장의 종목들이 뭐 그렇게 크게 막 저점이 깨지거나 빠지는 흐름들은 좀 멈춘 것 같고 차별의 흐름이라서 그렇지 지금 코스피 코스닥도 미국 시장은 계속 올라갈 텐데 일단 코스닥이 플러스에서 다시 마이너스 바뀌겠지만 크게는 안 빠지네요. 그럼 일단 저점만 지지해주면 그리고 만약에 설사 코스닥이 그러니까 미국은 신고가를 가는데 우리나라만 자빠져 내려가고 쭉쭉쭉 내려가게 되면 이렇게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은 좀 덜 빠집니다. 지난주 금요일도 그랬죠. 지난주 금요일도 막 종목들 막 일단 2차 전지도 막 빠지고 막 IT도 막 흔들리고 뭐 관세 얘기 때문에 막 떨어지고 막 이상한 얘기 나와서 떨어지고 그랬는데 하나도 안 빠지죠.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이런 게 안전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바닥에 있고 이렇게 거래가 그냥 실린 게 아니고 듬성 실렸다라는 얘기는 계속 누군가가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거래가 여기서 많이 실렸고 지금 저점 자리로 다 내려왔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게 더 안전합니다. 이런 잡주들이 이렇게 있다가 이게 이렇게 튀면 정말 똑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제이시언 시스템하고 제이시언 시스템도 제가 원래 여기서 추천을 하려 했었거든요. 여기서 그러니까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거래가 실려 있길래 다시 저점으로 내려와 있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쪽도 트럼프 관련주인데 뭐 이슈가 나오면 뭐 밑으로 꺼지겠어요? 위로 올라가겠지? 매집한 애들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거래가 실려 있는 매집한 종목으로 이전에서도 한번 이거를 몇 번이 뭐예요? 오성첨단소재하고 우리바이오하고 아마 한 달에 한 15번 한 절반 정도는 추천했을 겁니다. 10월 달도 얘기했었고 뭐 11월 달도 얘기했었고 이제 12월 달인데 저는 이런 종목들이 분명히 반드시 간다. 거래량 패턴과 지금 시장의 흐름과 그다음에 트럼프로 엮여 있는 종목들은 가상화폐처럼 드론처럼 머스크 관련주, 그다음에 요 우리바이오처럼 트럼프 관련주 그리고 제약바이오잖아요. 생물보안법 아직 여전히 이슈도 있고 그래서 바닥에 있을 때 주워 담으면 지금 시장이 어렵다 그러지만 기존에 샀던 사람들도 추가 매수 물타기 해서 이것도 신용이 되는 종목입니다. 신용이 되는 종목은 뭐라 그랬어요? 증권사에서 요 회사는 망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상패를 안 당할 것 같으니까
신용이라든지 뭐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빌려준단 말이에요. 회사가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폐 위험이 없고 매집 거래량이 지금 확실하게 들어와 있는데 이거 누가 있어요 지금 봐봐요. 듬성들이 거래가 이게 개인들이 아 오늘은 기분이 좋아서 사야지 돈이 남아도니까 사야지 안 그런단 말이에요. 이거 누가 매집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 어떤 종목보다 좀 안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결국은 올라갈 거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올라가기. 제가 볼 때는 곧 트럼프가 아니라 트럼프 정부 쪽에서 좋은 얘기 나와서 다시 시세가 몰려서 이 매집했던 놈들이 들고 일어나기를 그러니까 거래가 실리면서 움직이기를 기다리면서 일단 저점 매수를 지금은 잘 해놓으면 안전한 구간이다. 오늘 우리바이오 말씀드려봤습니다. 우리바이오 매수가는 3,100원에 만나봤고요. 이어서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까지 다 같이 좀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지는 시간에서는 저희 드디어 이 고민 상담 시간 많이 기다리고 있죠. 아직까지도 여러분의 고민 상담 신청받고 있는데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저희 비중까지 3가지 잊지 말고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가장 첫 번째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나노팀 들어와 있네요. 13,627원 그리고 10%의 비중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나노팀 주가 흐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매수 이후로 주가가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현재 1.33%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8,800원 선까지 좀 밀려나게 됐는데요. 전문가님, 거래량이 측면에서 이 지난 거래량이 참 많이도 튀었는데 그래도 매수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수급까지 길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나노팀 언제까지 좀 보유를 해봐야 될까요? 하도 많이 빠져가지고 갑자기 거래가 실리면서 좀 들어준 것 같은데 자 한번 수급 한번 먼저 볼게요. 수급 보니까 외국인들이 다 갖다 던졌네요. 저렇게 계속 떨어졌던 게 최근 11월 19일서부터 떨어졌던 게 외국인들 매도, 그다음에 개인들이 확 주워 담았는데 근데 저 개인 물량들이 많은 것은 그냥 개인 투자자들도 돈이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있죠. 근데 차트는 우하향으로 계속 떨어져서 아직 이게 차트가 살았다고 할 수는 없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많이 산 개인 그 투자자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이럴 수도 있죠. 지금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본인이 또 대주주이기도 한다 그러면 비중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면 단가를 낮춰서 탈출하기 위해서 추가 매수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트 모습이 좋지 않아서 그래요. 아직을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근데 이걸 돌파가 되면 그때선 좀 달리 볼 수 있어요. 이거를 주워 담은 세력이 돈도 많고 이거를 자기가 주가를 띄어 올려가지고 올릴 생각이 있다면 매집의 거래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지금 굉장히 그 제가 얘기한 거에 얘기가 완전히 상반된 얘기죠. 세력들이 물타기에서 도망가기 위해서 물타기했거나 아니면 올리기 위해서 매집 물량이거나 그거는 여기를 돌파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제 중요합니다. 여기 종고점, 그러니까 12,500원에서 15,000원 라인을 벗겨서 올라가게 되면 이거는 매집의 거래량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돈 많은 어떤 개인 투자자가 이거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1,775억이죠. 그러니까 자기 주머니에 한 800억 정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를 800억이면 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절반의 지분을 더 이상 가져가니까 본인 회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800억 정도 있는 돈 많은 애가 이걸 땡겨 올리겠다라고 그걸 들어 올리면 이걸 넘어갈 거고 그게 아니고 아이고 내 돈 한 100억 들어갔는데 나 이러다가 이제 깡통 나겠네 한 300억 정도 물타기 해갖고 단가를 낮춰갖고 반등 준 다음에 도망가야지 이러면 다시 저점이 깨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어요. 이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보려면은 이제 매수 창구하고 이런 것들을 몇 달치를 이렇게 쭉 보면은 그걸 100%알 수는 없고 그냥 낌새를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 지금에서 할 수는 없고 이 시간에서 할 수는 없고 어쨌든 여기를 넘어가면 좋은 거고요. 못 넘어가면 한번 파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기가 한 12,500원에서 15,000원 사이니까 딱 매수 단가하고 그렇게 손실이 많이 나는 자리가 아니죠. 그래서 올라올 때 돌파가 되면 좀 돌파가 안 되면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으로 한국 콜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59,300원 그리고 33% 비중 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1.52%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52,1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이 화장품주 관련해서 이 이슈들, 호재 이슈들이 참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가는 여전히 5일선 밑으로 추락하면서 오늘 윗골이라는 모습 나와주고 있네요. 현재 좀 단기 저점권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데 전문가님, 이 화장품주들 뭐가 문제일까요? 화장품주 최근에 이슈 때문에 올라갔다가 이제 이슈가 끝났으니까 내려오는 게 많이 올라갔으니까 제가 그래서 많이 올라간 것들은 조심해야 된다는 게 지금 지수가요 폭등을 하고 강하게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미국 장입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신고가로 가는 장이에요? 우리나라 장도 미국 장처럼 움직였으면요. 이거 지금 이렇게 떨어지면 자 한번 차트 한번 볼게요. 그냥 주워 담으면 돼요. 이게 미국 장이라고 치게 되면 엔비디아 이렇게 떨어졌다, 애플 이렇게 떨어졌다,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떨어졌다, 인텔 이렇게 떨어졌다. 주워 담으면 올라갑니다. 미국은 신고가로 계속 올라가죠. 신고가로 올라간다는 의미는 미국 사람이든 인도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자기는 돈을 갖다가 모아서 종목 싸네. 돈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미국으로 돈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고가가 나오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원리거든요. 미국에 있는 나스닥과 다우존스가 신고가로 막 올라가요. 누가 호가를 먹어가면서 누가 산다는 얘기잖아요. 파는 사람보다 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왜 올라가느냐? 미국에서 자꾸 좋은 얘기 나오고 4차 산업혁명이니 뭐니 로봇이니 반도체니 너무 좋다 그러지. 거기다가 뭐 경기도 막 좋다 그러지. 물가는 잡히고 있지. 그러니까 주가도 계속 올라가지. 이익률도 엔비디아도 이번 분기보다 4분기가 더 좋을 거고 4분기보다 내년 1분기가 더 좋을 거고 자꾸 이런 얘기 나오고 블랙에 200 나오고 300 나오고 400 나오고 500 나오고 계속 얘기 펌핑질하고 이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돈을 자꾸 밀어 넣잖아요. 여러분들 집에 살고 있는 동네 아파트들 전국에서 그거 사겠다고 돈을 밀어봐봐요. 다 넣어봐요 거기. 만약 여러분 사는 그 아파트 밑에 금이 묻혀 있어요. 그래서 그 아파트 사는 사람들한테 배당금으로 한 달에 1,000억씩 준다. 그러면은 그 아파트를 살려고 돈들을 막 밀어 넣겠죠. 막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미국은. 그러니까 미국은 신고가를 가고 있으니까 내려가면 저런 식으로 내려가면 사면 되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차트를 보면 알겠지만 이래요 지금. 미국 장은 신고가 가고 있고 전 세계가 돈들이 지금 막 인도 자금들, 막 중국 자금들, 우리나라 사람들, 뭐 일본 사람들, 뭐 동남아 자금들 싹 다 들어가 갖고 미국 주식을 다 사는데 우리나라는 안 사니까 안 올라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올라간 종목들은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올라가는 종목이 나쁘다가 아니에요. 올라가는 종목들도요. 그러니까 막 신고가로 가고 있거나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들도 미국만큼만 움직이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가 돌파라든지 하여튼 그런 종목들 강한 거 있죠. 막 상한가 따라잡기 뭐 이런 것들은 장이 굉장히 강할 때에서는 되는 기법들인데 지금처럼 시장에 돈들이 말라 있을 때에서는 이렇게 올라가 있을 때서는 하면은 이런 현상들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다리면 또 내려와요. 그 내려오면은 이제 여기 전저점 한 4만 한 2천 원 정도 거기가 이제 강력한 지지라인 1차고 그 다음 강력한 지지라인이 이제 3만 7천 원 정도인데 이런 식으로 가격을 낮춰 잡은 다음에 바닥에서 공략하는 게 그래서 지금 거북이처럼 납작 엎드려서 위험하다 싶으면은 등껍질로 숨고 이런 식으로 바닥에 있는 종목들로 지금 해야지만 맞는 지금 시장 전략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그런 얘기를 했었던 거고 그래서 이거는 비정상이 아니고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약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슈가 한번 나와서 움직였었고 지금은 이제 다시 도로 내려가는 부분이니까 59,300원까지 올라오려면 쉽지는 않아 보여요 이제는. 왜냐하면 그럴 거였으면 여기서 반등주 강하게 올라왔을 텐데 저점이 깨졌으니까 비중이 33% 애매하네요. 비중이 13%라 그러면은 43,000원에 내려오면은 추가 매수가 되는데 자, 손실이 11%. 절반 정도는 손절하는 게 좋겠습니다. 절반 정도는 손절했다가 밀리면은 다시 사는 게 어떨까? 이거는 선택인데 어쨌든 뭐 버틸 수 있으면 버텨볼 수도 있고 버티지 못겠다. 43,000원까지 내려가는 건 못 버티겠다 그러면 절반은 손절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볼 것은 저희 전진 건설 로봇 보도록 하겠습니다. 3,500원 또 35%인데요. 정말 대표적인 테마주 중 하나죠. 이 전진 건설 로봇 3.58% 최근 3거래일간 급락이 이어졌습니다.
현재 25,600원 선에서 거래 중인데요. 이 매수가가 35,500원, 이 전고점 부근에서 좀 높게 매수를 가져가셨네요. 오늘 21선 밑으로 완전히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면서 이 지지선이 거의 깨지는 모습 나와주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SOS 전략이 필요해 보여요. 자, 최근에 이제 건설기계 관련주들도 움직였고, 그다음에 로봇 관련주, 이름도 로봇이잖아요. 로봇 관련주들도 움직임이 좋았죠. 근데 많이 올라가니까 역시나 조정받기 시작합니다. 시장이 그래서 그래요. 미국장이 아니잖아요. 다시 얘기하지만 미국장처럼 신고가 계속 넘어가고 지수가 3,000 가고 3,400 갔는데 자고 일어날 때도 3,600 가 있고 다음 주 같을 때 4,000 가 있고 4,500 가 있고 이런 시장이면 그냥 사면 돼요, 그냥.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뭔 짓을 해도 안 올라갑니다. 그러면 전략을 거북이 등껍질 전략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바닥에서 주워 담아서 올라오면 다시 매도 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우리바이오도 얘기했고 하는 이유들이 이게 다 거북이 등껍질 전략이거든요. 고점에서 사주는 게 아니고 떨어질 때 물타기든 어떻게 사서 그 요거 갖고 있는 애들이 다시 들어 올린단 말이에요. 그럼 뭐 해야 돼요? 팔아야죠. 또 내려가면 또 거북이 등껍질 전략으로 또 밑에 사서 또 올리면 팔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진 건설, 로봇 같은 경우도 35,500원이면 바닥에서 이만큼 올라갔죠. 우리나라 시장 4천 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5천 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지금 올라가지도 않는단 말이죠. 그럼 올라갔으면 떨어져야죠. 그러면 추가 매수는 전저점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2만 원, 22,000원 정도까지는 기다리셔야 되고 18,000원까지 생각을 하면서 이것도 마찬가지 비중이 많아요. 손절하기에는 좀 늦은 것 같아요. 이게 별로 안 빠진 것처럼 보여도 35,500원이면 손실이 이거는 꽤 될 것 같은데 손실이 저게 잘 안 찝히네요. 손실이 17%. 당연히 반등 주면은 비중을 10% 안쪽으로 줄어들게 되면 손절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아마 반등 잘 안 줄 겁니다. 왜냐면은 개인들을 열심히 잘 꼬셔냈기 때문에 이제 개인들 물타기 하게끔 흐르러야 개인들이 물타기를 하거든요. 그 자기네들 물량을 정리하고 다 떨어진 다음에 개인들이 이제 지겨울 때 손절할 때 되면은 걔네들은 다시 물량을 다시 담아서 또 올릴 거고. 단순해요. 밑에서 사고 위에서 팔고 이렇게 매매를 해야 되는데 그걸 거꾸로 하게 되면 지금 시장은 굉장히 힘든 장입니다. 지금 딱 거꾸로 하게 지금 그러니까 세력들이 가지고 놀기 굉장히 편한 지점에 걸렸거든요. 그래서 반등 주면 비중을 줄여야 되고 더 떨어지면 함부로 물타기하면 안 됩니다. 한 2만 원에서 18,000원까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조정받으면 추가 매수를 오르면 비중 조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테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거시 반도체 쪽이 굉장히 좀 흐름이 좋아야 테스가 흐름이 좋아질 텐데요. 현재 23,330원 그리고 20%의 비중 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주가가 거의 전저점 라인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14,220원. 이러다가는 52주 신저가 오늘 다시 한번 좀 깰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테스 어떻게 한번 가져가 볼까요? 자, 23,300원, 330원에 20%. 지금 반도체주들이 다 비슷할 거예요. 오늘도 반도체주들이 약한데 일단 미국의 관세 얘기가 아직 안 끝났죠. 일단은 그게 얘기가 이제 끝나봐야 알 것 같은데 지수도 약하고.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하염없이 흘러내리죠. 이럴 때는 추가 매수는 안 되고요. 그냥 가져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지치고 투매가 나고 떨어질 때쯤이 되면은 기관 외국인들이 물량을 받아다가 올릴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방향 자체가 우방이 하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많이 빠지긴 했지만 일로 보게 되면 최저점이 1,270원에 있죠. 10배 더 떨어질 수도 있죠. 이거 물론 그렇게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이 빠졌지만 차트상으로 볼 때에서는 얼마든지 10,000원대까지도 떨어져도 될 자리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그래서 함부로 안 된다. 그냥 보유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미국 주식이다. 투자의 한계가 완전히 사라지는 이곳. 여러분은 지금 미국 주식의 정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간밤 또 애플이 1%대의 강세를 보였죠. 이 AI 관련 긍정적인 모멘텀이 좀 나와줬기 때문인데요. 오늘 관련된 기사 하나 원문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가장 먼저 이 기사 제목부터 봐야겠죠. Apple Incorporate gains momentum with iPhone 16 success and AI expansion plans. 자, 이 애플이요.
아이폰 16의 성공 그리고 AI, 인공지능 관련 이 확장 계획으로 상승 탄력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 제목 먼저 보여지는데요. 자세히 본문을 좀 뜯어보기에 앞서서요. 또 흥미로운 내용이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According to JP Morgan, the Standard & Poor's will propel to new heights this new year. 자, 오는 신년에요. 이 새해에는 S&P 500 지수가 또 다른 고점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무엇 때문에? 바로 besides AI, 이 Artificial Intelligence, AI 때문이다. 이 모든 것들이 AI로 인해서 신고가 랠리에 도달하고 있다라는 본문 내용까지 현재 보고 계시는데요. 여기에서 애플은 이 AI의 대표적인 수혜주가 될 것이라고 이 기사는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현지 시간 11월 29일 이 웨드부시의 애널리스트 다니엘 아이브스가 애플을 매수 등급으로 유지하고 또 목표 주가를 $30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아이폰 16의 판매 호조가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될 거고요. 또 중국 시장에서의 애플 인텔리전스 출시가 곧 애플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켜줄 것이라는 전망까지 함께 덧붙여줬는데요. 여기에 또 이번 달 출시 예정인 소프트웨어 버전 18.2에서는 챗 GPT와 같은 이 주요 AI 기능까지 탑재가 될 예정입니다. 이 전문가님, 앞으로 계속해서 이 애플과 함께 AI가 나란히 가는 모습 나와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또 최근에는 이 챗 GPT 회사죠. 이 오픈 AI와의 협업까지 공개를 했었는데 앞으로 이 애플의 주가 어디까지 좀 상승할 거라고 보실까요? 자, 애플은 이미 신고가를 갔고요. 계속 갈 겁니다. 이미 애플 폰 쪽으로 많이들 쓰고 계시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삼성이 이제 1위, 2위를 다퉜었는데 삼성이 이제 스냅드래곤 이슈가 이제 그걸 쓴다고 했죠. 쓴다고 했는데 스냅드래곤 가격을 막 올리다 보니까 하여튼 삼성이 지난번에서도 그렇게 판매율이 그렇게 높지를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애플이 이제 인공지능을 탑재를 하고 이미 이 얘기는 제가 공개 방송에도 얘기하고 여기서도 얘기했어요. 애플이 인공지능을 챗GPT-4를 넣게 되면 저도 바꿀 생각이 있다 그랬어요. 저도 지금 삼성 폰을 쓰고 있는데 저는 애플 폰은 불편해서 안 쓰죠. 근데 인공지능 챗GPT-4를 애플에다가 넣어준다? 저도 바꿀 생각이 있을 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거 아니더라도 지금 미국은 로봇과 인공지능 이런 쪽으로 미국 정부가 지금 트럼프가 지금 싹 다 규제를 다 풀었잖아요. 원래는 그 규제가 있을 수도 있다. 유럽에서 규제를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로 발목을 잡을 수도 있어서 한번 흔들렸다가 나중에 다시 움직이겠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했을 겁니다. 이걸 아는 사람들은. 근데 지금 규제를 할 수가 없어요. 유럽에서 규제를 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잘 생각을 해봐요. 유럽에서 인공지능은 인간을 위협하고 터미네이터처럼 그다음에 어쨌든 그런 것처럼 영화에 나왔던 것처럼 정말 이거는 인간을 위협하고 정말 과학자들 이거 위험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오픈 AI를 처음에 이제 개발을 하고 처음에 이거를 모델을 얘기했었던 그 사람도 자기가 후회를 한다고 이런 얘기는 지금 기사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이걸 만들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너무 위험하게 발전을 하니까. 자, 근데 유럽은 규제를 해요. 근데 미국은 지금 트럼프는 이걸 풀어버립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유럽은 태화가 되고요. 미국은 그걸로 계속 발전이 되면서 돈방석에 앉게 됩니다. 그러면 유럽은 가만히 있겠어요? 유럽도 따라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규제를 할 거면 아주 강력하게 유럽이 미국보다 한 100배, 200배 정도 더 강하고 경제력도 더 강하고 얼마든지 미국을 옥죄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러면 규제하자라고 해가지고 규제하면 되거든요. 근데 규제하면 그냥 유럽만 안 하는 게 유럽만 퇴화가 되는 거예요. 그걸 더 쉽게 생각하면 전 세계에 자동차를 만들자, 기차도 만들고 뭐 이런 거 만들자 했는데 한 500년 전에 만들자 했는데 유럽에서 이거 해보니까 이거 매연도 나오고 막 이래갖고 야 이거 하지 말자 규제하자 그랬는데 우리는 그거 필요 없어, 우리는 상관없어, 우리는 자동차하고 기차 이런 거 만들 거야. 그러면 유럽은 옛날 그 1800년도 뭐 1500년도 뭐 그런 말 타고 다니는 그런 시대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규제하지 않고 푼다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이건 풀린다는 거예요. 규제를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쟤네들은 저걸 풀어가지고 돈 벌겠다는데. 그래서 이 뉴스들은 먹힐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뭐 이 인공지능이 풀려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저도 사실 불안하거든요. 저도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이게 능력이 인간을 넘어서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인간의 그걸 넘어섰고 하여튼간 그런데 미국에서 이걸 푼다 그러면 이거는 경쟁적으로 업체들이 다들 이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풀려요. 그러면은 일단은 뭐 위험 수준까지 지금 바로 온다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 애플폰은 보는 거죠. 애플폰은 이제 챗GPT 4가 들어가든 아니면 인공지능이 뭐가 탑재가 되든 안 될 수도 있어요. 뭐 5년 뒤에 될지 10년 뒤에 될지 뭐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주가를 올라가는 데 있어서 재료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신고가를 갔죠. 신고가를 갔고 그다음에 얘네들은 제가 신고가 갈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갔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원래 말 안 들어먹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지만 미국 시장은 제가 미국 시장 신고가 가고 넘어간다라는 얘기를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미국은 그런 장이에요. 미국은 그런 장이고 계속 그렇게 되고 있고 1년 전에서도 미국 장은 넘어갈 겁니다. 계속 갈 겁니다. 언젠가는 제가 미국 장도 꺾일 거다 얘기하겠죠. 꺾이면 우리나라도 꺾입니다. 올라간 것도 없는데 꺾인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은 지금 꺾일 생각이 없어요. 그나마 그게 다행인데 그러니까 애플은 계속 올라갑니다. 그럼 애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는 지금도 사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싸니까 공략하는 거 오케이. 그거는 저도 동의를 해요. 그런데 큰 금액으로 우리나라 주식을 뭐 10억, 20억 살 수 있겠어요? 뭐 잠깐 3% 올라갔다 30% 빠지면 어떡합니까? 근데 미국은 일단 당분간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얘가 30% 빠진다? 이거 시가총액 3위죠, 3위. 1위 엔비디아 2위. 얘가 2위군요. 얘가 2위. 3위가 마이크로소프트인데 이거 계속 올라갈 겁니다. 봐봐요, 한번. 어쨌든 지금 이슈도 좋고 어쨌든 그 인공지능만 이게 탑재가 된다라 그러면 아마 전 세계에 삼성을 쓰던 사람들이 물론 성능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데 성능은 점점 업그레이드하면 되는 거니까 미국 애플이 뭐 돈이 없기를 합니까? 아니면은 뭐 미국 기업인데 뭐 미국에서 뭐 관세를 매긴답니까? 아니면 뭐 제재를 가한답니까? 그 중국 제재한다고 해도 과거에서도 제가 기사를 보니까요. 엔비디아랑 애플이랑 마이크로소프트 너네는 괜찮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뭐 팔아도 되더만요, 걔네들은. 그냥 우리나라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따져봤을 때 전 세계 돈들이 몰린다 그랬죠. 애플로 돈이 몰릴 겁니다. 엔비디아는 이미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또 가겠다라고 하고 있고 애플도 그런 관점에서 자 마이크로소프트도 한번 볼게요. 얘는 안 갈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얘도 갑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이제 넘어가고 올라가죠. 그러면은 시가총액 1위 가고 2위 가면 3등은 안 가겠어요? 얘들 다 IT인데. 그리고 인공지능과 챗GPT와 그 뭐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이제 접목이 돼서 뭔가 지금 소프트웨어가 나온다 그랬죠.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웨어가 그런 것들이 나올 거고 애플도 그거를 접목을 해서 뭐 뭔가 만드는 건 얘네들이 하는 거니까. 근데 뭐가 나오긴 나와요, 지금.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돈이 될지 안 될지는 그거는 이제 시장을 여러분들이 평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돈을 낼지 안 낼지를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건데 근데 현재까지 나온 상황으로 제가 쭉 보면 이거는 돈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도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똑한 애들이 뭔가를 투자를 하고 뭔가 진행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대단한 게 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하는 게 합리적일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계속 올라간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고점 돌파를 이어가고 있는 이 미국 주식시장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애플까지 만나봤고요.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죠. 오늘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미국 시장은 12월도 여전히 이 산타랠리에 따른 강세장이 예상이 되고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낙폭과대 종목들 여전히 관심 가져보셔야겠습니다. 또 오늘 장의 표적 종목은 마리화나 관련주죠. 우리바이오 만나봤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이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 12월 장을 여러분만의 강세장으로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